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는 남자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 하나하고 그리고 철험회, 민주당의 철험회라는 사조직이 있는데 그 철험회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난주 가장 컸던 이슈를 들어보면은 강서구청장에 이제 김태우 후보가 나왔다가 민주당에 넘겨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잠시 자제했던 국무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탄핵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자기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긴 게 민심이 자기들을 향한 것이다.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자기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제 주장해오던 것, 국무총리나 특히나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 이슈가 됐던 김행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고 그 법무부를 이끄는 것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을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인사 검증이 실패했으니까 예전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했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쪽에다가 이 인사 검증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그런 업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문제다. 김행이 잘못된 사람이 후보로 올라온 건 한동훈이 문제다라고 해서 한동훈을 파면하라는 건데 사실 이 내막 그러니까 민주당의 속마음은 그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진행이 되니까 그 한동훈한테 계속 흠집내기를 하는 거야. 이재명이 털리면 민주당이 이제 다음 대권 후보가 없는 다음 선거에도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한동훈을 없애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장관이 인사검증 실패도 이게 실패라고 하기도 뭐하고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정부에서 가장 실패가 많았거든. 이거 실패 한번 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 갈면은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 전 국민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네. 아무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냥 하던 대로 이재명 수사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더불어민주당 내 사조직 철험회라는 게 있습니다. 철험회. 철험회가 뭐냐면 처음에는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처음처럼 소주를 마시는 모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법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 한데 공부하는지 술을 마시러 모이는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이 왜 철험회냐? 누구누구처럼 되지 말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처럼.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처럼 되지 말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고인물들처럼 하지 말자. 그래서 초선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자기가 처음에 끝에 했던 그런 말을 계속 밀고 나가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한 최강욱 전 의원이 결성했습니다.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왜 전 의원인지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요분이 최강욱이에요. 그래서 주요 멤버의 명단을 살펴보면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김승원 이렇게가 창립 멤버라고 하고 민영배, 장경태, 김의겸, 윤정복, 박영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험회 박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선은 아닌데 이 철험회랑 같이 공부를 하나 봐. 아무튼 자주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의원이에요. 박주민도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 다 거기 아니야. 박주민 의원이 오늘 철험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나중에 많이 볼 것 같아요. 미래의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 야 이제 여기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린 것 같아. 근데 이제 철험회가 처음 이슈가 됐던 게 이거였지. 뒤에 배경이 대전 아파트가 침수돼서 한 명이 심정지가 났다. 물난리가 난 뉴스를 배경으로 엄청 즐거워. 근데 그거지. 자기들은 그냥 식당에서 틀어놓은 뉴스여서 어떤 뉴스인지 내용도 모르고 사진 찍는데 좀 묻고 찍으라고 해가지고 그랬던 거다. 우선 뉴스를 보고 웃은 게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맞잖아. 음식점 가가지고 뉴스 내용에 귀 기울이면서 보는 사람, 술 마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배경 BGM으로 깔아놓고 먹는 거지.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 노란색 천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논란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논란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들이거든. 근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김의겸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만 안 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 이 창립 멤버 중에서도 주축이 됐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최강욱은 아까 의원이 아니라 전 의원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유죄를 확정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당했어. 지난달에 9월달에 마지막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혐의는 무엇이었느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발급한 것도 문제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발뺌을 했죠. 발뺌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갖다가 혐의가 두 개가 됐어. 일단은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혐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그래서 허위 사실
뭐 공표에 대한 그 벌금도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행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게 조사 결과로는 한 2017년 10월 정도로 의혹이 일고 있었고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제 2017년만 해도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크게 정치권하고 연관은 없었던 경력을 가지셨던 것 같아. 뭐 변호사, 뭐 인권위원회, 뭐 인권이니까 약간 좌파 쪽이랑 가까웠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국회에 뭐 자문위원도 하고 했긴 했는데 딱히 뭐 어느 당이다, 어느 당 쪽이다 아니면은 뭐 정당 활동을 했다는 그런 경력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표하고 난 바로 직후에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채용이 되는 거야. 그때 민정수석실이 누구였냐면 조국이잖아, 조국.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최초에는 이제 최초는 아니고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은 조국이었고 법무부 장관도 조국이었지만 아무튼 민정수석실로 갑자기 이제 딱 꽂혀버리는 거야. 조금 이상하지. 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황태자인 조국이 이끄는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다. 아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뭐 다들 알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 그리고 김용민 의원에 대한 의혹 그리고 논란들. 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는 화상회의를 하고 밤에 소주 뒤풀이를 한다. 그러니까 이 철험의 사람들이 뭐 공부 모임이라고 하잖아, 공부 모임. 근데 이때 2020년이면은 코로나가 한참 뭐 문제가 되던 시절이었어. 그때 막 코로나 때 다들 기억하잖아요. 막 그때 막 몇 명 이상 모여 앉지 마라, 뭐 모여가지고 술 먹지 마라, 뭐 9시 넘으면 다들 술집은 문 닫고 집에 들어가라 막 그랬었잖아. 뭔가 공부를 하는데 모여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는 막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탁 올려버린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술 먹고 있어. 뭐 코로나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옮고 막 술 먹을 때는 뭐 알코올로 소독해서 괜찮나? 사진에는 술병을 들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아니 박주민 맨날 나와. 박주민이 나 진짜 이 사람 진짜 막 착한 척하고 나 너무 짜증나는데 아무튼 이 박주민도 있었고 뭐 같은 당의 김용민 뭐 전용기 등 의원 등이 보인다. 뭐 정의당 뭐 류호정도 있었네요. 뭐 최혜영 의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은 뭐 집에다 가둬놓고 국회의원들은 뭐 천명이냐? 니네들은 코로나 안 걸리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있었지. 국회의원이 앵벌이를 해. 김용민 군자금 없다. 김밥 시켰다. 검찰개혁 생각해 후원 부탁한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김용민 의원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검찰의 악랄한 짓거리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국감 준비에 현안 대응하느라 정신없으면서도 검찰이 개혁된 세상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군자금이 부족하여 저랑 의원실 보좌진들이 굶고 있습니다. 매일 김밥이 지겹습니다. 염치 없지만 후원금 팍팍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검찰개혁 맡긴다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검찰개혁 좋다 이거야. 뭐 해. 뭐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 근데 검찰개혁을 뭐 네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있는 거라면은 국회의원 월급 받고 있잖아. 국회의원 월급 받고 있으면 그걸로 이미 뭐 군자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가 부족하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2020년 당시 국회의원이 받는 돈을 생각해보면 일단 수당 뭐 675만 원 그리고 뭐 정근 수당 또 675만 원 뭐 입법 활동비도 또 있고 특별 활동비도 있고 아니 여기 보면은 월 평균액이 1265만 원이면 이게 최저임금에 뭐 그때 당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한 200만 원쯤 됐으니까 6배를 받거든요. 6배. 거기다가 자기들 밑에다가 뭐 밑에 보좌관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으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거보다 더 큰 가치를 받고 있어. 연봉으로 치면은 1억 5천이야. 연봉 1억 5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연봉 1억 5천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 후원금을 주는 사람이 과연 연봉 1억 5천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봉 1억 5천 받으면서 돈 더 달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뭐야 이거 뭐. 그 군자금이 없어서 김밥만 먹고 있다고? 야 씨 뭐 김밥에다가 금 발라 먹냐 이거 1억 5천. 아유 씨. 야, 연봉 1억 5천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한 달에 한 모르겠어. 여기서 세금을 떼고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냥 기업에서 연봉 1억 5천 받으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1,000만 원 세금 떼고도.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한 4인 가족도 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식당 가가지고 메뉴판 안 보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냥 딱 금액 안 보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는 국회의원이 김밥만 먹고 있어서 지겹다? 나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충분히 많이 받고 있잖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받아야 되는 뭐 월급도 줄여야 되고 뭐 권한도 줄이고 혜택도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돈이 모자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지 개소리.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 국회의원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그 한동훈을 공격을 해요. 왜 공격을 하냐면 이 사람이 철험의 목표가 그 검수완박이잖아. 검수완박. 그 검수완박을 주창했던 게 조국이고 조국을 조진 게 한동훈이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뭐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큰 사람들이야. 이 철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김용민은 사냥개 막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막 왜곡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이슈를 만들어. 자꾸 한동훈 느슨한 출장 의혹. 철험의 김용민이 직격했지만 어떻게 된 건 얘기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는데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그거지. 너 출장 목적이 뭐야? 응? 출장 가는데 5천만 원 들었다는데 실제로 네가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네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 달라. 그러면 너 이 출장 뭐 다른 목적으로 간 거 아니야? 놀러 간 거 아니야? 아니면 딸 문제를 수사 무마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야? 밝혀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대가 일이 있어서 그랬고 실제로 공식 일정을 다 소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그 해당 법무부 장관은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아서 수술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립선 비대증이 그 남자들 그쪽이잖아, 그쪽 수술이니까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사적인 영역이니까 밝히지 않아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상대방 그 법무부 장관을 좀 배려하느라고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그래도 자기가 공격받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더 한동훈 장관 그 주가만 올라간 그런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영배라는 사람이 있어. 민영배. 나 이 사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꼼수 탈당이라는 거였어. 꼼수 탈당. 이게 뭐였냐면 분노 폭발 민영배. 난 위장 탈당 아니 진짜 탈당.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왜 탈당을 했냐면 그 검수완박법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양양자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결해서 조기 의결을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어. 양양자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위원회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 통과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 회부를 했어. 회부를 했는데 이게 왜 탈당을 했냐면 여당, 야당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목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돼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원 법제사위원장은 야당목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영배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어 야당목 1인이 되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과반으로 지체 없이 검수완박을 올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표결을 해야 돼. 표결을 하는데 총 6명이 표결을 해서 과반 이상을 받아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여당은 민주당이니까 얘네가 지금 3명을 받는 거야.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3명을 받아. 근데 이 야당 3명은 국힘 2명에 그게 뭐라고 했어?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돼 있으니까 무소속 1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국힘은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야. 국힘 3명한테 이걸 다 주면은 반대가 일어나니까 국힘 2명에 야당 쪽과 여당이 아닌 사람을 1명 중립지대에서 1명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민영배를 뽑으려고 한 거야. 근데 민영배는 민주당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주당이 아니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민영배가 탈당을 해버려. 탈당을 하니까 이제 민영배는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 3명과 이 민영배 1명이 합쳐져서 4명이 되니까 과반이 넘잖아. 그러니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겉으로는 민주당 3명이 무소속 1명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4명이 요거를 짜고 친 거지. 그래서 이게 막 문제가 됐어요. 막 이게 꼼수 탈당이냐 위장 탈당이냐 막 했는데 민영배는 아니다. 나는 그냥 진짜 탈당하고 싶어 탈당한 거야. 나는 민주당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박주민은 박주민 또 나왔어. 아유 진짜 민영배 탈당이 꼼수? 법안 위한 자신의 신념이다. 그러니까 민영배는 법을 위해서 탈당까지 한 그런 아주 그냥 투사다 투사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간 사람이다. 막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변명을 했지 변명을. 근데 이게 2023년 초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22년에 탈당을 했고 23년 초에도 이렇게 나는 진짜 탈당이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복당한 민영배 다시 돌아가서 탈당한다. 꼼수 위장 아니다. 이거는 선동이다. 이런 건 선동이야. 나는 내 탈당은 아주 고귀한 탈당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한 달 뒤에 김남국은 복당이 불가능하다. 내 경우와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나는 탈당했다가 나 들어와도 되는데 남국이는 안 돼. 남국이 같은 철업이 아니야? 아무튼 김남국 의혹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번 맨 마지막에 다룰 건데 아무튼 김남국이 탈당을 했어요. 지금 탈당 상태고. 아무튼 민영배가 이런 사람이에요. 꼼수 탈당했다가 내 탈당은 진짜 탈당이다 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컴백했어. 점 찍고 돌아왔어. 난 민영배가 아니다 하고 돌아왔어. 그 다음에 또 이 젊은 의원 중 한 명이 장경태도 이 앞에서 말했더니 약간 그 김용민하고 약간 그 포지션이 비슷한 것 같아. 아주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빈곤 포르노 한참 포르노가 뉴스 기사의 단어로 이렇게 자주 쓰인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슈가 됐었던 빈곤 포르노를 만든 건 아니지. 빈곤 포르노를 국민에게 아주 퍼뜨린 이 장경태 의원이 이 빈곤 포르노가 뭐였냐?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 먼저 이제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했던 게 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하는 요 아이한테 입을 맞췄다. 이거는 허락도 안 받고 이틀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학대, 성적 학대야. 이거는 성추행이야. 이렇게 하고 주장을 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찾아내게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부시도 이렇게 애한테 뽀뽀를 하고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유세를 하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는 사진들이 막 나오니까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한번 지르고 보는 거야. 지르고 이슈를 만들면은 뭐 뒷수습은 그 당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빈곤포르노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캄보디아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그런 인권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한국을 좀 알리려고 했는지 뭐 해가지고 그 빈곤층을 방문해서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이 너무 자기적이지 않느냐. 너무 자기적이고 막 뭐 조명도 쓴 것 같고 뭐 이 애한테 뭐 물어는 본 거냐. 그리고 캄보디아가 뭐 후진국이냐. 가서 우리가 막 도와주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캄보디아한테 좀 신뢰되는 거 아니냐. 홍보수단으로 삼은 것은 신뢰 아니냐. 그리고 뭐 조명까지 설치했다. 뭐 이런 이슈들을 막 한 거야. 근데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서는 우리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김 여사의 지원을 매우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적으로 이렇게 막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정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찍은 사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빈곤 포르노, 뭐 빈곤 포르노 말이 있긴 있어. 빈곤 포르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막 있잖아. 뭐 단체 이름은 말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한다는 단체들 있잖아. 걔네들이 막 그 돈을 모집하려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지금 밥도 못 먹고 뭐 누구는 뭐 어린 나이에 벌써 일을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야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줄 거 아니야. 그 기부금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 빈곤 포르노 아이들이 어렵게 사는 영상을 찍어서 막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보통 우리는 빈곤 포르노라고 해요. 그 포르노가 뭐 야동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도 포르노라고 한다고. 아무튼 그걸 갖다가 말 붙여가지고 역시 좌파들은 말을 잘 붙여. 이 사진을 보고 이건 빈곤 포르노다 했는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쭉 넘어갔어. 그다음에 이제 그 장경태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무릎 보호대 의혹. 갑자기 기절했어 사람이. 이거 한번 기절하는 영상을 보자고. 방통 항의하기 위해서 장경태 의원님이 하러 왔어. 방통위가 옆에서 얘가 자꾸 막 거리는 거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거 어디 갔어? 야, 119 불러! 이거 왜 이래? 그 바로 이거는 안경 붙여 쓰고 바로 일어나갖고 회전을 한 거지. 조금 귀찮아. 힘들어 보여. 바로 그냥 바로 차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잠깐 이제 자기가 정신을 추스르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거, 양복이 왜 이렇지? 이거 무릎보호대하고 자빠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기서도 무릎보호대하고는 이렇게 앉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냥 무릎보호대하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하고 해가지고 이슈를 이렇게 제기한 적이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우리가 기절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딱 한 번, 정신을 잃은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렇게 한번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약간 어지러웠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119도 불렀어, 나는 진짜로. 근데 그때 저게 회복되는데, 한 5분 이상 걸렸거든? 그러니까 기절하기 그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어지럽기 전까지는 약간 사람이 좀 비틀비틀하게 돼. 막 시야가 막 좁아지더라고. 뭐랄까 이제 우리가 앞을 쳐다보면 양쪽으로 한 120도 정도의 각도로 앞이 보이는데 그 각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앞이 막 하얗게 돼. 진짜로 앞이 하얗게 된다는 게 난 그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막 앞이 막 빛이 막 번쩍하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게 되면서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되거든. 저렇게 앞으로 풀썩 떨어지지는 않았어. 나는 약간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실이 탁 끊어지듯이 그냥 한순간에 팍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게 점점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앉은 다음에,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5분 정도 앉아서 숨을 좀 고르고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정신을 차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까 장경태 의원처럼 자빠지자마자 한 10초 만에 회복해서 사람들이 부축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걸어가지고 차까지 걸어간다? 이게 될까? 나는 모르겠어요. 본인만 알겠지. 기절쇼 의혹이 있었어. 민주당이 항상 천안함 갖고 천안함은 북한의 서행이 아니라 그냥 니들이 잘못해갖고 작살난 거 아니냐, 막 그런 말을 하잖아. 그런데 장경태가 거기다가 한번 또 말을 거들었던 게 이슈가 됐어요. 군인이라면 경기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만약에 군인이 이 천안함이 북한한테 진짜 공격을 받아서 침몰을 한 거라면 그 공격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아니, 공격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공격을 한 사람이 제일 문제고, 공격을 받은 거는 기습당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군대 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난 진짜 좀, 그리고 빨갱이야, 빨갱이? 북한이 공격한 거를 북한이 잘못이 아니라 북한 공격을 받은 이 탓이다. 이거 좀 뭐잖아.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든 이후에 또 이슈가 생겨가지고, 얘는 진짜 장경태는 진짜 아주 트러블 메이커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요. 국정감사 태도가 문제가 됐는데. 네, 장관님. 이번 R&D 예산 삭감 도미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박사넷을 비롯한 많은 커뮤니티에서 새로 선정돼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신규과제 못한다고 취소됐다. 총액의 1-20%만 준다. 랩 주니어들은 학비 때문에 과외 알아보고 있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젠 이공계 대학원 안 간다는 것들이 험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다른 동료 의원
님들의 질의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 지시사항은 아니었다, 크리테리언 말 하지 않았다. 그럼 과기부 차원에서 비효율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R&D 삭감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신 겁니까, 장관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대도 개선을 쭉 해왔고 예산 제도 개선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아이씨 뭐야. 이제 했는데 과기부가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하셨는지 재정 전략 회의의 결과로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셨죠?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이렇게 삭감할 거 대통령 알고 계시죠? 지금 20% 이상. R&D 5조 2천 없을 거 알고 이제 계시죠? 뭐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계시죠? 예, 예. 대통령 하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고 하십니까? 잘했다고 하세요? 어떠셨어요? 예, 뭐 의견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예산 말투를 조정을 보면 위해서 정말 답변을 들을 제대로 할 수 생각이 있는 연구력을 가지고 일단 이 예, 사람을 과기부가 잘했다고 기준적으로 긍정적 보자. 평가를 하셨는지 아니면 부정적 평가를 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아무 의견 없으셨다. 간단하게 할 얘기고 미래 지 행정으로 자기가 할 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조석기 기차관님 답변 끊어버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직책이 뭐였죠? 뭐였죠? 네, 오송 참사 때는 뭐였습니까? 오송 참사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르시죠? 지난 그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재난안전 오송 참사가 여름에 일어난 거 다 알잖아. 근데 날짜까지 누구 어떻게 하냐고. 날짜를 어떻게 알아? 그냥 야 오송 참사 여름에 장마철에 일어난 거 누구 다 알잖아. 근데 이거 모른다고. 아이씨. 야 한숨 쉬는 게 말이 되냐? 야 한숨 이거 진짜 개 족같은데 내 느낌이 이런 관련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차관님 지금 7월에 부임하셨 또- 안전 플랫폼 기술예산도 줄인 거 아시죠? 64%나 차관을 반토막 줬어요, 넘겨놨습니다. 차관을. 실제로 그럼 재난안전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 증액된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예산 주시고 보충 제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형 위성 시장에 대해서 20년 3조 수준에서 27년 37조 수준으로 12배 이상 늘어날 이 전망입니다. 근데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은 올해 57억에서 내년 26억으로 54% 삭감됐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지난 9월 21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향후 2, 3년간 소형 발사체 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인프라 구축 병행하겠다. 골든타임, 민간 역량 제고, 뭐 인프라 구축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소형 발사체 개발 예산을 줄였습니까? 예, 소형 발사체 개발은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R&D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왜냐하면 과기정통부 대한민국의 R&D 지원, 정부 R&D 지원의 중요한 기준 하나는 기업이 못하는 거,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기업한테 조사 아니, 합의하고. 지금 이제 예산이라는 거 예산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R&D 예산은 줄었지만 실제로 발사장이나 아니면 저희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들한테 지원은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예정인데 지금 반토막 냈다고 예산을? 이건 R&D 스페이스 파이오니아 예산입니다. 사업도 지금 이 329억에서 275억으로 이 삭감했는데요. 스페이스 파이오니아는요. 지금 그 뭐 그건 주 내용 아니니까요. 부품 지원이 다시 늦어져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 지금 1단계 수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 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1단계 수행 중인데 단계 평가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이거 혁신법 위반 아닙니까? 위증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관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거야. 우리 R&D 예산을 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줄였어. 그래서 이 발사체 관련된 R&D 예산을 왜 줄였냐. 근데 이 차관의 답변은 이 R&D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하고 사기업에서 하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업에서 하도록 냅둔다. 그래서 이 발사체 말고 발사체를 위한 뭐 발사대라던가 그 발사하는 장소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다른 쪽에 있다. 그러니까 R&D 예산만 갖고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장경태는 계속 왜 줄였냐? 그래서 왜 줄였어? 예산 왜 줄였어?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을 망신 주고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나 그리고 저번에 했던 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 좌파들 특징이 있어. 좌파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 질문하고 답변을 못하게 해.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답변을 못해야 그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거든. 그리고 계속 자기 질문만 해. 자기가 계속 질문해. 질문을 계속하니까 답변해야 될 시간에 답변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잘 모르면 회피해. 뭔가 정확한 답변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냥 넘어가. 뭐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상대방을 막 빈정거려서 감정 격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열받으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한숨을 갑자기 쉬어. 그리고 제 질문을 못 알아듣으십니까?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빈정거린단 말이야. 이거는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상대방 그리고 장관이고 차관이고 나이도 막 다 40, 50 넘는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김남국. 세계 최초 코인 트레이딩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김남국의 이제 이슈나 논란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옹호 발언 및 가짜뉴스 유포. 이제 추미애 논란이 뭐였냐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갔는데 안 돌아왔어. 미복귀야. 이건 탈영이죠, 탈영. 근데 그 미복귀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야. 나 누군데 우리 아들 휴가 좀 연장해줘. 응? 그렇게 한 거지. 그때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평균 휴가 일수가 33일 정도래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뭐 포상 휴가 같은 이런 거 더 있겠지. 근데 이제 김남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옛날에 100일 이상 휴가를 다녀왔다. 우리 부대 사람이 못해서 한 7, 80일 다녀왔고, 자기는 100일 이상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26개월 복무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일 휴가, 정기휴가 30일, 그리고 뭐 포상 외박이 15일 자기가 쓸 수 있고, 포상이 아니라 외박 외출을 15일 쓸 수 있고, 포상 휴가 3번 받으면 대충 한 15일. 그래서 한 총 64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받는 게 일반적인 군 복무를 하면서 요 사람 나이대에 군인들이 받았던 총 휴가 일수가 될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0일 이상 다녀왔대. 뭐 이거 뭐 받을 수 있지. 하여튼 군생활 잘해가지고 포상휴가 많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김남국은 이제 이런 걸로 추미애가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자기들 당이고 뭐 휴가라는 거는 고무줄이니까. 옛날에 뭐 연예인 뭐 비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이었다 뭐 엄청 막 100일 이상 갔다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군생활 잘하면 휴가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김남구 의원이 뭘 또 이슈를 했냐,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냐. 투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투표를 했네. 근데 다른 뭐 예전에 보통 이제 투표할 때는 배우자들이랑 같이 와서 투표를 하니까 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부인 없는 호랍이도 아닌데 왜 부인이랑 같이 나면 뭐 싫은 뭐 껄끄러운가 뭐 줄리야? 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야. 근데 같은 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배우자 없이 홀로 서울 종로구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너 왜 혼자 투표해? 이랬는데 같은 당의 박영선 후보도 혼자 투표하는. 그리고 혼자 투표하든 뭐 따로 투표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자기 마음이지.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뭐 이딴 거 갖다가 논란거리를 제기해요. 그리고 FM코리아 김남국 의원 가입 차단, 홍보 목적 가입 금지. 이게 뭐냐면은 FM코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이대남들 투표 할 때도 이대남들 뭐 이제 우파를 지지한다 막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FM코리아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언론 선동을 하려고 막 한 거야. 딴기 선배님들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조언해줘서 용기 냅니다. FM코리아를 포함하여 에브리타임 등등 여러 사이트에서 직접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력을 지원해달라고 해요. 화력이 뭐냐면은 내가 글을 쓰면 좌표 찍을 테니까 와서 동조를 좀 해달라 뭐 그런 거야. 근데 요 FM코리아 측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차단했던 그런 뉴스가 있어요. 이것도 뭐 별거 아니지. 뭐 그냥 가입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자기 딴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젊은 그런 게시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건데 이제 화력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철험회의 생성 자체가 검수완박이고 검수완박은 조국이니까 조국소대예요. 김남국은 민주당 결국 조국소대 김남국 구제했다. 김남국 강서갑에서 빼고 전략지역 배치키로. 이게 뭐였냐면은 금태섭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금태섭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주장에 좀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검수완박 좀 이상한데, 검찰개혁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민주당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 아니지만 제3지대에 지금 가 있죠. 근데 요 금태섭이 당시에 강서갑의 국회의원이었다면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김남국이 그러면 내가 강서갑에 한번 나가보겠다 하고 경선 신청을 한 거야. 나 금태섭이랑 한판 붙을래. 강서갑에 경선 신청을 했어. 그리고 조국 문제로 둘이 또 막 설전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조국이 문제다. 조국 따라야 된다. 막 이렇게. 근데 민주당에서는 금태섭도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들이 이제 카드로 쓰기에 김남국도 괜찮으니 니네 싸우지 말고 김남국 너는 안산으로 가라.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금태섭은 이런 이슈 때문인지 이제 경선에서 뭐 지금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선에서 탈락했어. 경선에서 탈락하고 민주당에서도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김남국을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안산 쪽으로 뺐다. 뭐 이거는 뭐 당의 그 또 규약 뭐 당의 그 입장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이모 논란. 김남국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물어. 한동훈 내 딸이 이모가 있어서 이모는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와전된 얘기긴 한데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게 뭐냐면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뭐 약간 청문회 같은 거를 하는데 이모 교수와 유산균 바리오스 기운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구입하기 위한 최적화하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은 논문을 썼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이거 뭐 교수랑 이제 뭐 논문을 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모 교수, 뭐 김모 교수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람을 언급할 때 이렇게 모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모 교수와 이제 논문을 썼다는 건데 이걸 김남국이 이모 교수, 이모인 교수와 썼다고 잘못 알아먹은 거야. 그래서 한동훈 너 저기 애 이모랑 같이 논문을 쓰게 한 거 아니야? 이거 가족끼리 다 해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슈를 제기한 거야. 근데 당시에는 코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아무튼 그래서 이모 김남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물어뜯는데 앞장서는 거야. 양양자 개 비유 이어 김남국 전향자로 성 바꿔. 이제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양양자 의원의 의원실에서 성범죄 관련된 이슈가 생겨서 양양자가 탈당을 했어. 이게 이제 탈당을 이제 자진 탈당하긴 한 건데 이미 뭐 탈당을 시키려고 했지. 제명시키려고. 이 정도 이슈를 우리가 끌어안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시키려고 했는데 거기 전에 양양자가 그럼 내가 그냥 탈당할게 하면서 먼저 나간 경우에요. 나가가지고 민주 검수완박 안 하면 문정부 20명 감옥 간다더라.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자기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건데 검수완박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찬성표를 던져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양양자를 약간 민주당의 적으로 인식해서 전향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일이 있어요. 나는 뭐 양양자 의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한번 양양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뭐 어디 해외에 팔번가 있는 뭐 아크부대 UAE 아크부대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군복을 입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주가 돼야 되는 대통령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 사진에서 김건희 여사가 더 잘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더 잘 나온다. 뭐 군복은 왜 입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야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 김건희 군복 착용에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뭐 네가 대통령이야? 줄리아냐? 막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김정숙 여사님도 이렇게 군복을 입고
응? 여기 아크부대에 방문했던 사진이 나와서 뭐야 이거 니네들 군복 왜 착용했는데 니네도 착용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김남국의 가장 큰 이슈 코인충.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뭐 우리나라에서 코인 뭐 마음대로 자기 지갑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어. 근데 상해민 도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게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너 코인 거래 내역을 내. 니 그거 보고 징계할지 말지 한번 검토할게. 그랬더니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 뭐 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낼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겠습니다 하더니 깜깜무소식이야. 안 내. 그래갖고 최고 징계를 줘야 된다 막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다음에 계속 민주당에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탈당을 해버렸어. 탈당하고 11일째 잠적해버렸어. 그냥 자료 안 내고 그냥 뭐 내가 안 보이면 되지 뭐 하고 탈당하고 잠적해버렸어. 그 민주당도 결국에는 이 징계안에 대해서 부결.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뭐 징계까지 줄 사안은 아니야. 뭐 탈당도 했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그냥 묻어버렸어. 이게 좌파예요. 이 사람들이 초선 의원이라는 그나마 때가 묻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고, 이거 지금 다 초선 의원 몇 명 얘기하는데도 이슈가 이렇게 많아.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철험회라는 걸 조직해서 사진 찍고 자기들이 철험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녔을까 참 앞날이 참 걱정이 됩니다. 응? 이게 우리나라 양당 구도에서 하나의 거대 야당의 그 의원들이라니 참 미래가 걱정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